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함수의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부호, 방금 전에도 이제 연수 문제 볼 때도 도함수의 부호가 원래 함수, 우리가 원함수라고 하는데 그것의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도함수는 부호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난데없이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미분과 관련된 도함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가 있다 그랬지. 증가 감소 확인하고 지금 배울 극대극소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기 위함인데, 그래프 그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도구들을 배우는 중이에요.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목 보면 함수의 극대극소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 컨셉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요거는 적어놔봐. 매번 성적을 얘기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학교에 각자 반들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에서 수학 성적이 1등인 학생이 있을 거고, 그 같은 반에서 꼴등 학생이 있을 거예요. 꼴등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마지막에 서 있는 친구.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 반에서 1등을 하면 전교 1등이 맞나요? 되나요? 반에서 1등을 하면 전교 1등은 사실 잘 몰라, 그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반대 경우 전교 1등을 하면 당연히 반에서도 1등이겠지. 뭐 동점은 1등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에서 꼴등을 한다 그래서 전교 꼴등?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 그지?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볼게요. 전교 1등을 한다라고 해서 전국 1등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야, 그지? 전교 꼴찌라고 해서 내가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느낌 있긴 하다, 그지? 전국 꼴찌? 느낌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제목에 있는 극대극소라는 말과 우리가 미리 배웠던, 알고 있던 최대 최소라는 말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알겠지? 자,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국이 전체라고 생각을 해볼게. 전국이 전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국 1등 요 녀석을 우리는 최대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제일 큰 거, 제일 높이 있는 거. 반대로 전국 꼴등을 최소 또는 뭐 최소값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목에 있는 극대극소는요, 지금 보는 최대 최소 얘네들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나머지 애들. 그래서 저기 끝으로 가볼게요. 반 1등과 반 꼴등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반에서만 봤을 때는 요 녀석이 1등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극대라고 표현을 할 거고, 전국에서는 모르겠지만 모든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제일 꼴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반만 봤을 때는 이 녀석이 단연 꼴찌야. 그거를 우리는 극소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굳이 전국을 볼 필요 없어. 굳이 우리 학교에 뭐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굳이 전체 반을 볼 필요 없어. 우리 반만 봤을 때 1등은 요 녀석이고 꼴등은 요 녀석이야로 구분할 수 있으면 1등한테 너는 극대야, 꼴찌한테는 너는 극소야, 이렇게 줄 수 있겠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요런 느낌을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네모 박스 볼게요. 함수 fx에서 a라는 건 특정한 값이에요. 그 값을 포함하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어떤의 동그라미를 칩시다. 어떤 요 단어는요, 일단 모든 구간이 아니고 어떤이야. 어떤
요 느낌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전국 전체 모든 에서 볼 거냐? 아니요. 우리는 우리 반에서만 볼 거예요. 아니면 니네 반에서만 볼 거예요. 아니면 3반에서만 볼 거예요. 10반에서만 볼 거예요. 이렇게 어떤 반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어떤 열린 구간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A는 포함하고 있을 거야. 어떤 A라는 값은.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을 잡을 건데요. 여기 밑줄 칠게요. 열린 구간을 잡을 건데요. 내 마음대로 잡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x들은 모조리 다 볼 거래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그래프가 일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x는 a라는 값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내 마음대로 열린 구간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어쨌든 a라는 녀석은 포함시켜서 잡아볼 거라는 얘기야. 요게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열린 구간 안에서만 볼 건데 그 열린 구간 안에서는 모든 x를 다 볼 거래요. 이렇게. 즉, 이 전체 그래프를 다 볼 거란 얘기야. 괜찮지? 이 전체 그래프를 다 본다는 얘기는 이제 파란색 그래프만 봤을 때 결론. 파란색 그래프가 fx라고 표현되어 있는 녀석인데 그게 fa라는 함수값, 여기서는 함수값이 요 놈이죠, 그죠? fa라는 요 함수값인데 만약에 파란색 그래프가 fa라는 함수값보다 모조리, 지금 파란색 전부 본다 그랬으니까 모조리 fa라는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열린 구간, 빨간색 열린 구간 안에서는 파란색 그래프가 fa라는 것보다 항상 밑에 있거나 같다,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지금은 아니지만 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fx에서 x는 a에서 극대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극대가 나오는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 요건 이제 여기다가 옆에 그려봐. 결론은 나중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할 건데 여기 꼭대기를 우리는 a 값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열린 구간을 얘를 a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아보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x, 모든 x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해볼게요. 이런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파란색은요 아무리 올라가도 여기 있는 fa라는 함수값을 넘어갈 수는 없어. 맞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고 빨간색으로 잡아놓은, 우리가 임으로 잡아놓은 이 열린 구간 안에서는 fa가 제일 큰 값이야.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반에서는 얘가 1등이야 라는 느낌이야. 괜찮지? 이거를 우리는 극대다 라고 할 거고요, 여기서 함수값 fa를 극대 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떤 열린 구간,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잡는 겁니다. 누구를? A라는 녀석을 뭔가를 포함시켜서. 그래서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거기에서는 FA 함수값이 제일 커. 그거를 우리가 극대, 그 다음에 그 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둡시다. 전체 말고요, 우리 아까 했던 전국 말고요, 우리 반으로 한정시켜서 로컬이라고 하면 일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제일 큰 거 맥시멈이라고 부르면 돼요. 이거는 메모해놔. 로컬 맥시멈. 그러면 비슷한 내용으로 적당한 열린 구간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요, 그래프랑 함수값을 비교해 봤을 때 함수값이 제일 작은 값이면 최소가 아니라 거기서는 그 구간 안에서만 제일 작은 값이야, 그지?
그래서 걔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극소다라고 하고 그 값을 극소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해석을 볼게요. 여기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만약에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x는 a라는 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a를 포함하는 적당히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그래프를 모두 비교해보니까 그 녀석이 여기 있는 fa라는 함수값보다는 모조리 위에 있거나 같아요. 즉 이 구간 안에서만은 fa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얘를 극소 그 다음에 값을 극소값이라고 부른다 예요. 괜찮죠? 그래서 시작은 적당한 구간을 잡는 거야. 모든 구간이 아니라 적당한 구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부분에서만 아까 우리 반에서만 꼴찌 하듯이 그 부분에서만 제일 작은 값이라고 해서 로컬 미니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아래쪽 예시 밑에다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a라는 적당한 값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a를 몇 개를 잡아볼게요. 요 정도의 x는 a 잡아보고요. 이 꼭대기 여기 제일 뾰족한 부분, 볼록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여기는 b라고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c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d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극대극소가 익숙해지면 여기야 그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연습을 해봅시다. 봐봐. A라는 녀석을 기준으로요 열린 구간을 몇 개를 잡아볼 건데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한번 잡아볼게요. 만약에 요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 그지? 또는요 이렇게 뭐 멀찌감치 이렇게 잡아도 A는 들어가 있지. 여기서 B, C, D는 신경 쓰지 마시고 A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넓게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파란색부터 한번 봐볼게. 넓게 잡았을 때 우리가 보려는 그 열린 구간 안에서 모든 x들은 이 그래프를 다 보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서는 제일 큰 값이 요 녀석이죠. 제일 작은 값은 뭐 비교를 좀 해봐야겠지만 열린 구간을 잡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은 잘 안 보여. 괜찮지? 근데 우리는 지금 b를 보려는 게 아니라 a라는 값의 함수값이랑 비교를 해보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누가 더 커요? A의 함수값이 크니 B의 함수값이 크니? B의 함수값이 크지? 그러면 열린 구간을 선생님 이렇게 잡으면 아까 설명했던 대로 열린 구간 안에서 B의 함수값이 더 크기 때문에 A의 함수값이 더 작아서 A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쌤이 아까 어떤 열린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여기서 모든 열린 구간이 아니라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1반을 찾아간 게 아니라 3반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A가 1반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즉 빨간색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구간을 조정을 했어요. 3번으로 갔다가 아니네 1반으로 가보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 영역으로 어떤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모든 그 구간 안에서 모든 x는 이 그래프에 해당돼요. 그러면 또 비교를 해보는 거야. a의 함수값이 가장 여기서 크니? 아니지. 왜? 여기 보면은 a의 함수값은 이 정도에 있는데 보라색 부분에 보면은 더 위쪽으로 더 큰 녀석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구간을 또 잡아볼게요. 다른 반으로 또 가볼게요. 또 다른 구간을 한번 잡는다 하더라도 a를 포함하는 또 다른 임의의 구간을 잡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FA의 함수값이 제일 클 수는 없지. 맞지? 그러면 이때는 FA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 마찬가지예요.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다시 극대값은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고, 마찬가지로 극소값은 열린 구간 안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C는 어떻게 써요? C도 마찬가지겠지. 적당히 열린 구간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잡아봐도 C가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C도 극대, 극소, 탈락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BD를 해석을 해볼게요. B를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을 한번 잡아볼 텐데, 뭐 가장 이상적이게는 이렇게 잡아보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조금 보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그래프와 B의 함수값을 비교해봤을 때 여기가 B의 함수값 제일 꼭대기에 있거든. 그러면 이 녀석이 이 구간 안에서는 제일 커. 그래서 여기를 극대, 그 값을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괜찮죠? 하지만 극소값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는 왜? 얘보다 작은 애들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맞지? 그럼 선생님 여기 구간을 B를 포함하는 구간을 더 넓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넓혀볼게. 여기랑 멀찌감치 여기까지 넓혀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 안에서는 B의 함수값보다 더 큰 녀석이 존재하지. 맞아요. 틀린 말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반을 찾아가서 야, B가 제일 큰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아닐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있어? B가 함수값이 제일 큰 거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파란색으로 잡았던 이 영역인 거야. 이것만 있다면 얘는 극대값, 극대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같은 내용으로 이제 D로 가보면요. 자, 여러 가지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중에 D가 최소인 구간이 한 구간이라도 있으면 얘는 극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구간을 이렇게 잡아보면 그 구간 안에서는 D의 함수값이 제일 작은 값이죠. 그래서 얘를 극소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에서 했듯이 연속인 함수들이야.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함수인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꼭대기를 한번 찍고 오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는 그 주위에서는 걔가 제일 높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가 극대, 그 값을 극대값.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에서는요. 제일 바닥을 찍고 오겠지. 그지? 그래서 적당한 구간을 잡았을 때 그 바닥이 제일 낮은, 제일 작은 값이라서 극소, 그 값을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위의 그림을 이제 쳐다봅시다. 어때요? fx가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 꼭대기 지점이 극대가 되는 거죠. 그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골짜기 부분이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함수 값들을 구한 게 극대값,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뭉뚱그려서 부르는 말이 극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극대, 극소의 개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볼 거는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되겠는데 첫 번째 표현되어 있는 극대값 여기 있죠, 그죠? 이 부분과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는 극소값 이 부분을 보면 어때요? 지금 위치상 극소값이 더 위에 있어. 그러니까 대소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대가 무조건 클 거냐? 아니요. 극대, 극소에서는 극대가 극소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런 느낌이야. 공부를 엄청 잘하는 1반이 있고 공부를 엄청 못하는 10반이 있어요. 그러면 1반의 꼴찌가 10반의 1등보다 잘할 수도 있어.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아래쪽에도 아마 이거 언급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1번 보면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건 아니다. 크기 관계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방금 함수에서 봤을 때처럼 극과 극대극소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찾아내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 체크하자. 별표 하나 칠게요. 요 해석을 많이 간과를 하는데 상수 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래쪽 공간에다가 상수함수 포함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려볼게요. 직선으로 올라갔다가 상수함수 포함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표현했던 A라고 표현하고요. 이 부분을 B 정도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을 C, 상수함수 위에 있는 녀석을 C 정도로 볼게요. 자, 먼저 조금 전에 해석했던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요 녀석들은 극대극소에 포함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적당한 구간을 잡아도, 예를 들어 이 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을 잡으면 여기는 반드시 이 함수값보다 큰 값도 존재하고 작은 값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점들은 모조리 극대극소 탈락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적당한 구간을 잡아도 얘보다 큰 거 작은 거 다 존재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에 있는 이만큼에 대한 녀석들도 극대극소 탈락이 되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어놓자. 극대 극소 안 돼요. 이쪽도 극대 극소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다가가 볼게요. 쭉 가다가 A라는 점으로 딱 와봅시다. 여기. 그러면 이 A라는 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을 잡아보죠.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랬을 때 요게 함수 f라고 한다면 fa 함수 값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열린 구간에서 함수값 fa는 가장 큰가요? 가장 큰가요? 중요한? 그치? 얘보다 큰 건 없잖아. 물론 얘 오른쪽에는 같은 높이가 있긴 한데 얘보다 큰 건 없단 말이야. 그러면 fa가 가장 큰 거라고 할 수 있어. 아하, 그래서 얘는 일단 극대 오케이. 괜찮죠? fa가 가장 작은가요? 그렇진 않죠. 왜? 왼쪽 구간에 얘보다 작은 게 항상 존재하잖아. 아, 그러면 극소는 탈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극대 값을 가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B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른쪽에 B점으로 가면 적당히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이 fb라는 함수값을 비교해 볼 건데 오른쪽 구간에서는 얘보다 큰 게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극대가 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구간 안에서 fb가 가장 작은 값이긴 하죠. 왼쪽 애들이랑 같지만 어쨌든 가장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 상수함수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A와 B 사이에 있는 C점이 이제 상수함수 위의 점을 대표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점을 쳐다볼 건데 아까 어떻게 했냐면 극대극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을 잡아보는 거야. 근처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짠, 짠 이렇게. 그러면 상수함수의 의미가 Y값들이 모두 같은 함수잖아. 그러면 얘는 이 구간 안에서는 다 같으니까 최대가 되기도 하면서 최소가 되기도 해요. 맞죠? 얘보다 큰 것도 없고 얘보다 작은 것도 없으니까. 따라서 C의 함수값인 FC라는 녀석은요 이 구간 안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가장 작기도 하기 때문에 극대도 가능하고 극소도 가능해요.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을게요. 그래서 상수함수 위에 있는 점들은 모조리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값은 함수값이겠지, 그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극대극소 마무리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느낌을 받나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미분 가능성 할 때 절대값 함수 꺾인 그래프, 뾰족한 그래프는 미분 불가하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 A라는 그래프 위의 점에서는 미분 불가하겠죠. 왜? 왼쪽은 접선의 길이가 양수인데 오른쪽은 접선의 길이가 0일 거니까. 그래서 좌미분, 우미분이 달라서 여기는 미분이 불가해요. 하지만 극대값이 될 수 있지, 그지? 이 얘기를 왜 미리 하냐 하면 우리가 결국은 극대 극소를 찾기 위해서 또 도함수를 이용할 거거든. 그런데 미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왠지 극대 극소는 미분이 돼야 할 것 같단 말이야. 하지만 미분이 되지 않아도, 지금 미분 불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V자 형태로 생긴 뭐 절대값 X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미분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여기를 A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얘가 제일 밑에 있는 값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적당히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 구간 안에서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FA를 극소값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갖는다가 미분 가능성이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뒤에서는 뭘 할 거냐? 극대 극소를 찾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방법을 활용할 뿐이지 미분이 가능해야 극대 극소를 갖는 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드디어 방금 얘기했던 극값, 극대값, 극소값과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이제 도함수 활용하는 거다, 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봅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지금 전제는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해요. 그래야 미분 활용할 거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여기서 극값은 누구누구? 극대, 극소 둘 다입니다. 그죠? 극대, 극소, 극대 또는 극소예요. 를 가지면 와, 너무나도 편하게 미분계수,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더라야. 요거를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값을 갖거나 극소값을 갖는 그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기울기가 0이다. 즉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볼까요? 만약에 여기 옆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3.3 번 더 그려볼게요. 뿅뿅뿅 이렇게 그렸는데 아까 우리 해석할 때 꼭대기 여기랑 여기랑 극소, 극대 다 갖는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그었듯이 극대에서 접선을 긋는다, 극소에서 접선을 긋는다라고 했을 때 얘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결론입니다. 알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왜 그런지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미분이랑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뒤쪽에 이제 증명이 있는데 증명 잠깐 해석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가봅시다. 증명 극값과 미분계수인데 여기도 이제 그래프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더 이해를 도와볼게요. 여기 빈 공간에다가 합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였고요. fx가 x는 a에서 첫 번째 이제 극대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극소값을 가질 때도 해볼 거예요.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하고 여기가 x는 a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서 극대를 갖는 상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이 fa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 상황을 봤는데 가정하기로 절대값이 충분히 작은 실수 h, 뭐 h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미분계수가 0이다로 갈 거라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따져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충분히 작은 h라고 한다 그러면 뭐 h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h만큼 뿅 가면 a 플러스 h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구간이 이런 식으로 잡힐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h만큼 간다 그러면 a-h 정도로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구간은 뭐 이 정도로 잡힐 거예요. 그럼 함수값을 따져보면 여기는 f에 a 플러스 h를 집어넣은 거, 여기에는 a-h 집어넣은 거, 이렇게 볼 건데, 중요한 거는 a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갈 때 fa가 가장 그 구간에서 컸기 때문에, 맞지? 극대를 갖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는 fa보다는 어쨌든 조금 작은 형태로 나올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앞서서 우리 다뤘던 만약에 상수함수라고 하면 fa랑 같은 값이 되겠지. 하지만 fa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움직이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fa가 그 적당한 구간 안에서는 가장 큰 값이니까 부등호가 반드시 이렇게 생성이 돼야겠죠. 이해되니? fa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a에서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미분계수 정의는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를 쓰는데, 이때 우미분계수는 뭐만 붙여주면 된다고? 여기 있는 플러스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부호를 한번 달아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메모해놔. 첫 번째, 우미분계수를 정의할 때 h를 0 플러스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0보다 조금 큰 거잖아. 그래서 분모에 있는 h는 0보다 크다. 부호 결정했어요. 그런데 분자에 있는 거 봐봐.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 바로 위에야. 쏘리. 얘가 0보다 컸어요. 그런데 분자를 보세요. 분자는 fa 플러스 h 빼기 fa인데 우리 바로 위에 fa가 극대를 갖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이어서 부등호가 fa가 크다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분자가 작은 데서 큰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음수의 결과가 나와요. 그럼 얘 최종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양수분의 음수니까 등호는 따라가고, 따라서 우미분계수는 최종적으로 0 이하라는 값이 나옵니다. 좌미분계수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 0 마이너스, 즉 0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면 분모 h는 0보다 작겠죠. 분자는 똑같으니까 얘가 fa가 최대값, 그 극대값이라서 그 구간에서 최대라서 0 이하인 값이에요. 그럼 분모가 음수고 분자도 음수니까 최종 부호는 양수가 되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좌미분계수는 다시 우미분계수부터, 우미분계수는 0 이하고 좌미분계수는 0 이상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계수 f'a가 존재하긴 해야 돼. 그러면 0 이하와 0 이상이 같아지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어요? 0일 때밖에 없지. 그래서 f'a는 0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이 여기 있어요. 짜잔. 방금 뭘 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a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미분에서 그 a값을 넣은 게 0이더라, 미분계수가 0이더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더라를 도출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극소를 가질 때도 봅시다. 극소를 가질 때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래로 볼록할 때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가 똑같이 a라고 보겠습니다. 해서 h를 적당히 더하거나 빼면 오른쪽으로 볼게요. a 플러스 h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함수값 표현해 보면요, fa가 이 구간 안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라서 극소값을 가질 때 가정했고, 그때 a 플러스 h를 넣은 함수값은 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함수일 때는 똑같은 함수값이겠지만 어쨌든 fa가 제일 밑에 있는 거니까 최소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여기서도 한번 정의를 해볼 건데요. 이건 연습도 한번 더 해볼게. 부호 판단 때문에. h를 우미분계수 0 플러스로 보낼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했습니다. 부호 결정해 볼게요. h가 0 플러스니까 분모는 0보다 크겠죠. 그리고 비교, 분자 크기 비교를 할 건데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a 플러스 h를 넣은 게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데서 작은 거 빼서 0 이상이 되겠죠. 아까 상수함수 같아질 때도 있었으니까 등호도 넣었어요. 그럼 최종 부호는 어때?
최종 부호는 분모 분자 둘 다 양수니까 0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우미분계수 정의를 한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또 정의를 해볼게요. 결국은 부호 결정 때문에 한번 쓰는 거야. 0 빼기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되면 h가 0 좌극한이니까 분모 0보다 작아요. 분자는 0 이상이에요. 결론은 부호가 반대로 되니까 0 이하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우미분계수 정의했고 좌미분계수 정의했는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였기 때문에 f'a가 존재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 부호 다른 건 존재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둘 다 만족하는, 같도록 만족하는 f'a 좌미분 우미분은 계수가 0이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결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는 그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또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더라 입니다. 엄청 중요하다, 알았지? 그래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것 때문에 미분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제목 옆에 적어놔. 아까 절대값 함수에서도 극소 갖는 걸 봤기 때문에 극대 극소가 꼭 미분이 되어야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극값의 유무는 미분 가능이랑은 가능과 관련 없다. 미분 가능해야 뭐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극값을 찾기 위해 미분을 이용할 뿐이야. 언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알겠죠? 이쪽 가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2번 보면 그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더라도, 즉 극대 또는 극소를 갖더라도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절대값 함수는 지금 아래쪽에서 극소를 갖고 있는데 미분 불가인 건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동그라미 1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자, 역명제라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의 구조인데 역명제를 한번 써보면 F'A가 0이면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게 이제 역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공부하면 나중에 이제 극대 극소 찾으면서 미분해서 0 찾고 이렇게 많이 하게 될 건데 무조건 갖느냐 이거를 막 흐릿하게 알고 있으면 다 틀리기 시작을 해요. 보면은 미분 계수가 0이면 거기서 극대 또는 극소이다. 이게 틀렸지. 뭐 때문에 그래? 또 등장합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x 세제곱짜리 생각을 해봐. fx가 x 세제곱으로 정의가 되면 f'x는 3x 제곱이라서 미분한 것에 0을 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만족됐잖아. f'0이 0이면, 그치? 미분 계수가 0이면. 그렇다면 결론이 0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느냐라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 활용해 볼게요. 즉 여기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 있냐라는 거야. 돼? 인사 될 수 있니? 여기가 얘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잖아, 그지? 그래서 적당히 열린 구간을 우리가 잡아본다 하면 아무리 열린 구간을 잡는다 하더라도 요 녀석 함수값이 지금 0인데 얘보다 큰 거와 얘보다 작은 거는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면 이 점은 극대값, 극소값 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맞지? 정리 오케이? 근데 저딱 걸치고 그러면 어디에 걸칠까? 쟤가 수체가 돼도 열린 구간이라서 0을 걸치면 0은 빠져야 돼. 그 딱 전까지. 전까지? 오케이. 좋은 질문이야. 확대를 할게요. 야, 이만큼. 전까지라 하면 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 바로 옆에 요건 어때? 조금 작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으로 쳐다보면 되는데 이건 좀 굵으니까 쌤이 조금 더 얇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똑같네. 더 얇게 해볼게. 그래서 여기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요 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 0,0. 그런데 적당히 열린 구간이라는 게 얘를 포함해서 열린 구간을 잡아야 돼. 그럼 조금이라도 왼쪽, 조금이라도 오른쪽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거기 사이에는 어떻게든 조금 작은 거, 조금 큰 게 존재한단 말이야. 쌤이 아까 화살표 표현했듯이. 지워버렸네. 화살표 표현했듯이.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영명제는 항상 참이 되는 건 아니야 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다시 우리 이 명제가 참인 명제인데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이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극값을 찾을 때 미분계수가 0이다로부터 출발은 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다로 찾는 거는 후보들을 먼저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후보들을 먼저 찾아놓고 극값을 갖는 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장에서 해볼게요. 넘어가 보자. 3번 극대와 극소의 판정.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최종 해볼 모양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미분 계수가 0이다. 우리 방금 했잖아, 그지? 미분 계수가 0이다. 여기 밑줄 치고요. 요거는요, 우리가 나중에 극대 극소를 찾을 때 계속 할 건데 이거를 하는 목적은 이렇게 적어 놓자. 극대나 극소의 후보를 찾는 거야 라고 적어 놓을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 자체를 미분에서 0 된다고 다 극대 극소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후보 찾는 걸로 미분합니다. 오케이? 미분 활용하다. 그 다음에 뭘 확인하냐면 왼쪽 오른쪽에 부호를 확인하는 거야. 누구의? 도함수의 부호를. 알겠죠? 왜? 도함수가 뭘 결정한다 그랬지?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 그랬지. 증가 감소를 결정하니까 원래 함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에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지금 도함수의 부호가 0인데를 먼저 찾자 그랬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x축이 여기 있고 도함수가 만약에 일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f'x. 그래서 a라는 값에서 0이다. 즉 f'a는 0이다. 이렇게 세팅을 해봤어요. 괜찮죠? f'a는 0이다. 그러면 얘는 도함수니까 당장 우리 부호를 표현해야겠다. 도함수는 부호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 전 단원에서 뭘 했냐면 이걸 가지고 증가감소 그래프를 그려봤잖아요. 그치? 그래서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원래 함수는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래프 부호를 보고, 자,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f의 개형을 그릴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미분 가능과 상관없이 여기 꼭대기가 적당히 열린 구간에서 제일 위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라고 부르고 그 극대값은 f에다가 a를 x값 a를 넣은 값이기 때문에 fa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아,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도함수를 구해서 는 0을 만족하는 지금처럼 a라는 값들을 찾아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아까 점검하자고 했던 게 이거예요.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 보는 거야.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꼭대기라는 점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자, 같은 내용으로 이번에는 부호가 밑에 또 그려볼게요. x축에 대해서 f'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는 0을 만족하는 게 똑같이 a라고 했을 때 a의 왼쪽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고
A의 오른쪽에서는 부호가 플러스죠. 그래서 아까 하던 대로 0을 만족하는 x값 a를 기준으로 원래 함수를 그려보면 이번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져요. 괜찮지? 그러면 미분 가능과 상관없이 얘는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즉 여기서 극소를 갖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가 극소다라고 하고요. 그 극소 값은 f라는 x 자리에 똑같이 f'이 0이 되는 a를 넣은 함수 값이에요.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극소를 찾는 순서는 첫 번째 미분해서 는 0이 되는 지금 a처럼 생긴 애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찾는데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극대.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극소.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부호가 바뀔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 만약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A에서 0을 만족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아까 미분 계수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그 값을 갖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거에 대한 예시예요. 부호를 표현해보면 A 왼쪽에서 플러스, A에서는 0이 됐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플러스예요. 부호가 지금 안 바뀌고 있잖아.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증가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그냥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져요. 이게 원래 함수거든. 그럼 아까처럼 x 세제곱짜리 그래프 봤잖아요, 그죠? 여기 a라는 점에서 극대 극소 갖지 못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결론이 미분 계수가 0인 걸 먼저 찾되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극대 또는 극소로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아래쪽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예시 하나만 봅시다.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증감표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래프로 해석을 합니다. fx가 3차 함수고요. 도함수 여기 거 쓸게요. 미분해서 3배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왔대요. 자, 그러면 밑에다가 그립시다. x축. 조금 이따 그리자. x축. 도함수부터 그릴게요. 그럼 도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f'x 간단하게만 쓸게요. 는 0을 만족시키는 게 마 1 플러스 1. 그리고 도함수는 부호니까 부호 설정부터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 내려가면 마이너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이제 원래 함수는 는 0이 되는 걸 경계로 해서 그려주면 되겠다. 하면 증가, 감소, 증가인데, 자, 지난번에 이거 직선으로 그려도 지금 크게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3차 함수가 부드럽게 그려진다는 건 이제 아니까 조금 곡선을 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f 함수가 생기더라. 자, 그래서 앞으로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많이 접하게 될 건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극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많이들 집어넣어요. 그러면 항상 0이 나오겠지, 그지? 아니고 원래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야겠습니다. 즉 함수 값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극대값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고 극소값은 f에다가 1을 넣은 값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난 시간에 증가 감소, 그 다음에 미분 계수,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 요거까지 했고요. 극대값, 극소값을 통해서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요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자, 요런 것들을 해석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래프 그리러 갈 겁니다.